네, 안녕하세요. 실벨 개발자입니다. 제 클로드 코드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강의의 일부를 무료로 공개하는 3편짜리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메타를 다니면서 배운 실전 테크닉들인데요. 먼저 AI 에이전트가 길을 잃지 않는 AI 레디 코드 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내 코드 베이스가 얼마나 AI 친화적인지 분석해주는 스킬까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이어서 토큰 이피션시, 즉 AI를 쓸수록 늘어나는 비용을 어떻게 측정하고 통제하는지, 비용 대시보드와 커스트 게이트를 팀의 자산으로 만드는 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직전 세션에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램디로 어떻게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헌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헌법을 아무리 저희가 잘 써도 에이전트가 이렇게 일하려고 들어간 코드베이스 자체가 미로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에이전트는 아무리 행동 지침을 잘 줘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파일을 읽고 똑같은 함수를 뭐 두 번 만들고 이미 있는 유틸 파일을 못 찾아서 뭐 새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클라우드 램디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코드 베이스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지침이 아무리 좋아도 지형이 험하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헛다리를 짚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코드 베이스 자체를 에이전트가 길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레디 코드베이스란 뭔가? 에이전트가 길을 잃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코드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코드베이스와는 살짝 다릅니다. 저희 사람은 사실 한 번 출근해서 이렇게 뭐 한 달 동안 지금 뭔가 코드베이스를 계속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읽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알아서 그 코드베이스에 대한 지도가 그려져요. 근데 에이전트는 매 세션마다 처음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익숙해지는 걸로 메우던 비용을 에이전트는 매번 새로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좀 더 빡빡합니다. 신규 입사자가 일주일이면 적응하는 그런 코드베이스 퀄리티로는 부족해요. 첫 1분 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해야지 에이전트가 헛다리를 짚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에이전트를 굴려보면 이렇게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에이전트 실패의 대부분은 코드 품질 문제가 아니라 탐색, 이해 비용 문제라는 건데요. 코드를 잘못 짜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위치를 못 찾아서 이미 있는 유틸 파일을 못 봐서 진짜 진입점이 뭔지 몰라서 실패합니다. 이 모델이 더 똑똑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베이스 지형 자체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 결제 로직을 수정해라 라는 태스크를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I 레디가 안 된 리포지토리에서는 에이전트가 뭔가 페이먼트를 찾는데 47 개의 파일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진입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5개의 파일을 읽습니다. 그리고 deprecated 된 코드가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를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합니다. 근데 테스트를 돌리니까 다른 게 곳이 깨져요. 그래서 다시 탐색하고. 그러니까 이 태스크에 쓰인 토큰의 80%가 이미 탐색에 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코드 수정은 뭐 한 20%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탐색조차 잘못된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 레디 코드 베이스는 이 80%를 다시 코드 수정 쪽으로 돌려놓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AI 레디를 만드는 작업을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큰 그림인데요. 첫 번째로는 코드 베이스 세닐이라고 해서 코드가 건강한지를 봐야 됩니다. 코드가 건강하지 않은데 지도를 만들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가 건강한가를 볼 때는 테스트 커버리지, 뭐 데드 코드, 뭐 컨벤션이 일관성 있는지, 코드 스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선결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가 아주 좋아야 돼요. 이 코드 자체가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잘못된 코드를 따라 들어가서 시간 낭비 하지 않게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한 지형에서 지도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니리가 보장된 코드베이스 위에 지도를 얹어줘서 에이전트의 탐색 비용을 한 번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세니리 없이 코드베이스 지도, cartography가 결국 지도라는 뜻인데 지도를 그리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실 뭐 엔지니어 출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실 테지만 이 테스트랑 컨벤션, 이 데드 코드 리무버 이런 것들이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에이전트 시대에 왜 이게 더 중요해지는지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 사람이 할 때는 테스트 커버리지는 이런 회귀 방지, 그리고 컨벤션은 가독성, 데드 코드 제거나 코드 스멜 제거 같은 거는 이제 유지 보수나 그런 버그를 줄이려고 했었죠. 에이전트 시대의 가치는 아주 살짝 달라집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사실 에이전트를 위한 셀프 검증 신호예요. 에이전트가 본인이 잘못한 걸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컨벤션이 일관하다는 것은 에이전트가 똑같은 패턴을 일반화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컨벤션이 여러 개면 에이전트가 헷갈려서 잘못된 패턴을 쓸 확률이 높아지겠죠. 데드 코드가 있다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잘못된 길을 갈 확률이 높다, 잘못된 낭비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드 코드를 잘 제거를 함으로써 에이전트가 잘못된 길을 아예 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고, 코드 스멜을 제거를 해서 에이전트가 나쁜 코드를 따라 쓰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테스트 커버리지가 되게 흥미로운데,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전망 같은 거였잖아요. 이게 진짜 에이전트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루프를 돕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셀프 커렉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에이전트가 되게 저희가 다 에이전트를 쓰는 이유인데, 이 테스트를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테스트가 잘 커버되어 있는 코드 베이스 에이전트가 일을 해야지 에이전트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텝 2로 넘어가면 이제 이 섹션의 진짜 핵심인데, 카르토그래피, 말 그대로 한국말로 하면 지도, 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리듬이랑 뭐가 다른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부터가 다르죠. 대상은 사람이지만 이 카르토그래피, 지도의 대상은 에이전트입니다. 지시이자 좌표이고요. 진입점, 그리고 그래프, 그런 용어집, 그런 가처, 잘못된 패턴들, 그리고 빽빽하고 정확한 길이, 그리고 코드 변경마다 만들어주는 이 지도.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진입점, 그 의존 그래프, 그리고 도메인 용어집, 그리고 이 가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지도다, 에이전트를 위한 지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스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AI Readiness Cartography라는 스킬인데요. 우리 코드베이스가 얼마나 AI 레디한지를 먼저 매겨야 되잖아요. 아까 저희 클라우드 MD 임프루브 할 때도 보면 먼저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 코드베이스도 먼저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그 점수를 매길 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 컨텍스트의 퀄리티는 어떤지, 암묵 지식이 잘 문서화가 돼 있는지, 디펜던시 매핑이 잘 돼 있는지, 베리피케이션은 어떤지, 프레시니스는 어떤지, 그리고 에이전트의 아웃컴은 어떤지까지 해서 이 점수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로 이렇게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린트가 아니죠. 이 리포지토리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에이전트가 어느 카테고리에서 가장 길을 잃는지를 또 보여주는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이제 이 스킬은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한번 꼭 사용하셔서 본인의 코드베이스에도 적용해 보시고 회사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실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제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데모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프로젝트에서 한번 스킬을 돌려보면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 일단 스킬 섹션에 가서 스킬이 잘 로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킬 찾는 거는 간단합니다. search skill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자기가 찾고 싶은 이름 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있죠? 네, 이 스킬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스킬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q 파일, 한번 파일 열어달라고 해서 이 스킬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스킬이 돌아가는 중에 새로운 섹션을 열어서 스킬을 돌릴 겁니다. 스킬을 돌리고, 스킬이 돌아가는 중에 저희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킬 파일을 찾아서 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카카오톡 채팅 분석 웹앱 리포를 AI Ready V2 루브릭으로 감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래 보면 루브릭 100점 만점이고 7개의 카테고리로 감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은 HTML 대시보드고, 이렇게 해서 언제 써야 되냐, 이게 트리거 워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중요하죠. 세 가지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결국 우리가 뭐를 바꿔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 스크립트로 채점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채점으로 잡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뭐 이거를 뭐 다 곱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루브릭 같은 것도 아마 이 파이썬 파일에 가면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열어달라고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채점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채점이 돌아가고 있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채점이 돌아가고 있고 세 건 모두 이렇게 해서 검증이 완료됐다라고 하고 네,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일을 열면 이 파일 안에 봤을 때 뭐 루브릭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루브릭을 정리를 해줬죠. 핵심 측정은 모듈별 뭐 그런 컨텍스트 보유율, 뭐 루트 클라우드 램디가 존재하는지 그런 거를 측정을 한다고 하고 그런 간결성, 뭐 그런 파일 경로, 히든 로 같은 거를 측정을 한다고 하고 5 question 해가지고 뭐 측정을 한다고 하고 architecture.md 해서 뭐 그런 이거는 참고로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임의적으로 만든 거니까 본인 코드베이스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 루브릭이 절대적인 루브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카테고리는 필요가 없다. 혹은 이 카테고리는 넣어줘야 된다 하면 그걸 다시 넣어서 다시 본인의 루브릭으로 만들면 돼요. 이 채점지는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의 채점지를 만들고 그 채점지를 그냥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 스크립트를 그 채점지에 맞춰서 다시 작성해줘라고 하면 끝입니다. 네, 검증이 돼서 잘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대시보드를 만든다고 하네요. 만들어지면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HTML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AI 준비도 지도라고 해서 54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취약하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데 탐색 커버리지 안 좋고 컨텍스트 문서 품질은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 지도를 보여주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클라우드 MD가 두 개가 있고 architecture.md가 있잖아요. 이런 문서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잘 찾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파일들도 보여줘서 이 파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고요. 최우선 ROI 액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봐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라이브러리 컴포넌트의 모듈 레벨 클라우드 MD를 만들어라라고 하네요.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클라우드 MD를 잘게 쪼개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tHub Actions에 lint, type check, test, validate 그런 거를 PR에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고 하네요. 이것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멀메이드 흐름도를 architecture.md에 넣어줘라. 오, 그렇군요. 그래서 시각화를 시켜주면 뭐 더 시간이 절감된다라고 하네요. memory.md에 ADR 도입을 해라. 그래서 이 암묵지를 외부화를 해라. 라는 거죠. 이 ADR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ADR도 제가 프로젝트에서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리고 뭐 코드 오너, PR 검증,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eval, eval 그리고 fixture 이렇게 sample chat CSV 해가지고 pass rate, 그러니까 eval을 결국 써라라는 거네요. AI 회기를 정량화해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좋은 말이고 다 이거 그냥 고치면 됩니다. 클로드한테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든지 아니면 자 이제 ROI 너가 고쳐 하면 돼요. 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한 번 돌리면 뭐 별로 효과가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무조건 주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클라우드 램디도 제가 크런잡 셋업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스킬도 그냥 크런잡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그냥 연동해서 돌려서 ROI 있으면 PR 생성해달라고 AI한테 다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냥 리포트 자동 생성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쳐야지 의미죠. 그래서 PR을 생성하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본인 팀에 맞는 그런 루브릭, 그런 체크리스트 그런 게 있다면 그걸로 스킬을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 AI 레디 코드 베이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클러드 MD도 중요하고 AI Ready 코드베이스도 중요하고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AI를 위한 에이전트를 위한 좋은 그런 기반을 다져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플러긴에 합류를 시킬 건데 제가 그것도 나중에 다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이죠. 네, 저희가 AI Ready 코드베이스는 뭐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길을 잃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코드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작업은 제가 두 단계로 나눴는데 일단 세니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세니리가 무조건 선결 조건입니다. 뭐 테스트, 뭐 코드 스멜 그런 거 다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르토그래피, 지도가 그 다음에 가속 장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다른 거, 리듬이랑 다른 점,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린 스킬로 이렇게 본인의 루브릭을 적용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ROI를 적용을 하지만 한 번 한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ROI에 맞는 PR까지 만들어서 랜드까지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PR 만들고 그거 merge 안 하면 아무 효과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베이스 자체는 이제 정리가 됐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겁니다. 그런 회의록, ADR, 스텝 그런 코드 밖의 지식들도 정리를 해서 에이전트가 참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세컨드 브레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두 섹션에서 저희는 이렇게 TDD 그리고 SDD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클라우드 MD도 그런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또 AI 레디 코드 베이스 스킬도 만들어봤고 세컨드 브레인도 구축을 해봤고 또 TDD 훅도 만들어봤고 플러긴도 만들어서 이렇게 자산이 하나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이 늘다 보면 컨텍스트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도 같이 늘어나다 보면 토큰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토큰이 늘면 청구서가 즉 돈이 빠져나가는 돈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팀 플러긴에 막 클라우드 MD를 엄청 크게 박아두잖아요. 뭐 1000줄 이렇게 박아놓으면 팀원 한 명 한 명이 세션을 열 때마다 그 1000줄이 매번 컨텍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세컨드 브레인까지 하고 또 스펙 뭐 그런 큰 파일들이 한 세션에 이렇게 가다 보면 수십만 토큰이 정말 우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섹션은 저희가 만든 이런 플러긴,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컨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토큰을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섹션의 결과물은 저희가 토큰 efficiency 대시보드를 만드는 그런 스킬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어떤 코스트 게이트 그런 정책 같은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큰이 뭘까요? 토큰부터 한번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은 모델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단어 하나가 토큰 하나가 아닙니다. 이 Byte Pair Encoding이라고 해서 BPE라는 약자로 쓰이는데 이 문자열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사전이 있어요. 그 딕셔너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전에 맞춰서 이제 텍스트가 토큰 시퀀스로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okenizer 뭐 split sub words면 이 tokenizer이 원래 한 단어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sub words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겁니다. 영어는 이제 한 토큰이 보통 네 글자 그래서 0.75 단어라고 해요. 한국어는 한 토큰이 이제 1.5에서 두 글자로 알아봐서 영어보다 이제 한 2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코드는 영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램디나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이제 물론 한국어로 쓰셔도 되지만 토큰을 조금 더 내가 완전 최적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영어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냥 그거를 알아두면 좋다. 네, 이런 의사 결정도 비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좋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이렇게 뭐 토큰 많이 먹어요 말고 이렇게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강의 시점 기준으로 또 가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이제 엔트로픽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냥 값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풋 토큰이 이제 5불이 보통 뭐 1밀리언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25불이 또 1밀리언 토큰이라고 해요. 아웃풋이 조금 더 비싸죠. 그리고 캐시 리드, 캐시 라이트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미 읽었던 거를 또 읽을 때 이 캐시 라이트고 이 캐시 라이트는 캐시 리드고 캐시 라이트는 그냥 새로 캐시에 이제 그 새로운 정보를 넣을 때 라이트를 하는데 비용이 6.25불로 조금 더 비쌉니다. 대신에 리드가 훨씬 이제 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5불이면 거의 10분의 1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에서 팀으로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한 명은 뭐 예를 들어서 입력 500K를 했고 출력 뭐 한 100K, 아웃풋 100K, 입력 인풋 500K라고 치면 뭐 대략적으로 5 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20일 동안 한 달에 한 20일 그 비즈니스 데이즈잖아요. 그걸 하면 100불 정도가 한 달에 소요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팀으로 계산하면 1000 불이 되고 연 단위로 계산하면 이제 12,000 불이 된다. 이거는 사실 아주 작은 뭐 단위의 숫자지만 그냥 이렇게 빨리 커질 수 있다. 조직 단위가 사실 뭐 저희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정말 이 토큰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 네. 여기서 캐싱을 그러면 '잘 써야 된다.'라는 거는 대충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캐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누구의 청구서를 줄이는가가 사실 의사결정의 절반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 청구서 관점에서는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뭐 구독을 하거나 그러면 매 토큰이 제 돈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쓰게 돼요. 네. 왜냐면 이게 뒤에 비용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팀이나 회사 청구서 관점에서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비용이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사 차원에서 이제 비용이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그 비용 아무도 신경 크게 안 쓰거든요.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마음껏 쓰는데 이제 점점 그 리더십이죠. 위에서 이제 토큰 최적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큰도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두 관점은 사실 서로 다른 문제인데 둘 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싱을 아까 제가 기억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캐싱을 비용을 진짜로 깎는 가장 큰 도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 캐싱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의를 간단히 보자면 같은 프리픽스를 반복해서 보내면 이제 엔트로픽 서버가 그 프리픽스의 계산 결과를 이렇게 캐시를 해 둡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해 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다음 호출에서 그거를 똑같이 그 프리픽스가 필요할 때 이제 그 토큰을 인풋 토큰으로 사용하지 않고 캐시 리드로 받아서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쪼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로드 MD나 뭐 시스템 프롬프트 같이 이런 매 턴마다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파일들은 무조건 캐시를 잘 활용을 해 줘야 돼요. 캐시를 안 쓰면 매번 풀 가격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캐시 구조 간단하게 한번 봐 보자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네. 이 캐시도 time to live라고 해서 TTL이라고 하는데 5 분 5 분이 맞는지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5 분인 것 같아요. 저 이제 엔트로피 공식 홈페이지에서 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결국 5분 TTL이다라면 뭐 무슨 뜻이냐면 5분 후에 캐시가 리셋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두는데 그거를 계속 저장해 둘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장을 잠깐 해 두는데 그게 그 유효 기간이 5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분 동안 저희가 어떤 그 작업을 하다가 5 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다시 이 캐시 라이트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 히트에서는 이제 5분 연장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계속 작업을 하면 괜찮은데 작업을 하다가 잠깐 저희가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서 5 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캐시는 죽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쭉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롱러닝 그런 저희가 배운 그런 SDD, Spec Driven Development나 그런 게 꽤 토큰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프리픽스 기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MD 뭐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캐시가 되고 매번 저희가 이제 유저 메시지 항상 저희가 티키타카를 할 때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렇게 수정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매번 새로 라이트를 해 주는 겁니다. 네. 매번 새로 인풋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클라우드 MD를 업데이트를 해 버렸어요. 그냥 클로드 램디가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 캐시 프리픽스가
바뀌어 버리면 캐시가 날아갑니다. 왜냐면 똑같이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가격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A-1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건 다시 못 씁니다. 저희가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캐시를 날려버리고 새로 이렇게 리드를 새로 인풋 토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라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절대 세션 중간에 CloudMD를 고치지 마세요. 항상 다 끝나고 나서 고쳐야 됩니다. 네. 중간에 고치면 이 토큰 효율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분명히 토큰 많이 쓰시는 분들 이 앞에 프리픽스들을 자주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예를 들면 모델을 세션 중간에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모델도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오퍼스를 쓰다가 갑자기 소넷을 써도 될 것 같은데 해서 중간에 소넷으로 바꾸잖아요. 이 캐시 다 날아갑니다. 저희가 앞에 했던 거 다 날아가서 새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인풋 토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절대 조심해라.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세션 잘 하다가 이제 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세션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션 리즘을 하잖아요. 가끔 이제 클로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인풋 토큰 너 이거 이 세션 토큰 너무 크다. 확실하냐?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냐? 아니면 컴팩트를 해 줄까?"라고 물어보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이유가 이 캐시 때문이에요. 그 작업할 때는 캐시가 돼서 괜찮은데 저희가 새로 리즘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 TTL이 5 분이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 인풋 토큰을 다시 전부 다 캐시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에서 알아서 "너 이거 확실하냐? 너 이거 비용 너 토큰 이렇게 많이 넣는 거 확실하냐? 이거 리즘이면 그냥 컴팩트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시는 거랑 이 캐시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이 LLM이랑 작업을 할 때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비싸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트는 리드보다 비싸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캐시 친화적, 프롬프트 작성법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현재 시간, 뭐 클라우드MD, 세컨드 브레인, 유저, 이제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캐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큰일 나죠. 왜냐면 현재 시간은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캐시가 됩니다. 이 뒤에 부분은 캐시가 무조건 새로 리프레시가 돼요. 근데 클라우드램드랑 세컨드 브레인이랑 캐시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바뀌지 않는 어 그런 정보니까요. 그래서 한 줄짜리 이것 때문에 클라우드램드랑 세컨드 브레인도 전부 캐시 미스가 돼서 수만 토큰을 매번 재계산해야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캐싱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죠. 현재 시간을 뒤로 빼서 이 세 개는 고정값으로 둬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세 개의 값은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우리가 캐시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 빌더 같은 예를 들어 클로드 코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시스템 프롬프트가 되어 있지만 뭐 파이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LLM 오픈 소스 LLM 보면 이런 클로드 코드 하네스 같이 이런 캐싱도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최적화 기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최적화 기법이 있는데 큰 파일은 한 번 읽고 이제 캐시를 한다. 이거는 클라우드 코드에서 알아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램드를 이제 상단에 둔다. 이것도 클라우드 코드가 알아서 해 주고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무거운 탐색은 무조건 서브 에이전트. 왜냐면 무거운 탐색은 이 인풋보다 아웃풋 토큰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explore 하는 와중에 토큰 소모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메인 컨텍스트 하면 쓸데없는 정보가 다 컨텍스트에 들어가서 메인 세션의 컨텍스트가 다 날아가거든요. 메인 세션의 컨텍스트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코드베이스 리팩터링이나 그런 걸 해야 돼.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서브 에이전트한테 요즘에 위임하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를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장기 세션은 컴팩트로 적시해 주고 근데 컴팩트보다는 그냥 새로운 세션 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컴팩트 저는 거의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작업 성격에 맞게 모델 다운그레이드를 근데 제가 말했죠. 절대 중간에서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중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캐시 다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CI 엔진 호출 결과를 태스크별로 재사용하라. 왜냐면 이 호출 결과가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게 좋다. 결국 같은 캐시랑 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의외로 큰 효과예요. 3번에 그 서브 에이전트한테 이런 거 위임하는 거. 네. 그래서 메인 세션의 컨텍스트를 잘 유지를 하고 이런 최적화 기법을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해주지만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안 해야 되는 거, NT 패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자, 대용량 파일을 똑같죠. 절대 이거 하면 그냥 세션 금방 날아가요. 그쵸?
막 1시간 만에 세션 다 썼다 하는 분들 무조건 이것 때문입니다. 거의 이것 때문이에요. 네. 어떤 큰 코드 베이스를 그냥 클로드 RMD나 어떤 가이드나 어떤 뭐 저희 뭐 AI 코드 베이스에 그런 지도 없이 그냥 읽잖아요. 그럼 무조건 세션 뭐 50% 그냥 금방 찹니다. 그리고 같은 컨텍스트를 이제 반복 주입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네. 왜냐면 이미 같은 컨텍스트가 캐시가 되어 있는데 왜 또 주입해서 그걸 왜 인풋 토큰으로 또 그거를 쓰냔 말이죠. 캐시가 그럼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5분 안에 쓸 일 없는 프리픽스를 이제 캐시를 하는 거. 5분 안에 쓸 일 없는 캐시를 함으로써 더 비용을 조금 더 쓰는 거죠. 막힐 때마다 클리어 후에 새 세션. 어 사실 저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관계가 없다 하면 저는 그냥 클리어하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게 이 컨텍스트가 적을수록 클로드 코드가 더 퍼포먼을 잘해서 이거는 좀 뭔가 양날의 검이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아끼려다가 클로드 코드의 퀄리티가 내려가서 결국 돈을 더 쓰는 게 그런 나쁜 패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것도 그냥 숙지를 해 주시면 되고 매번 새 세션을 매번 이렇게 클라우드 MD 로딩을 한다. 이것도 뭐 전혀 캐시가 안 되는 거죠. 설계든 타이포든 항상 오프스를 한다. 오프스가 훨씬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 선택도 요즘에 되게 중요합니다. 모델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되게 뭐 코덱스까지 하면 되게 많은데 모델 선택을 잘하는 것도 좋은 스트래티지다. 실제로 서버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소넷이나 하이쿠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난 작업의 노드를 컨텍스트에 계속 남긴다. 끝났으니까. 끝난 작업인데 왜 컨텍스트에 계속 남기나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 클로드에서 이제 알아서 캐싱 그러게 해주지만 알아두시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토큰 에피션시 스케일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대시보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또 팀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랑 또 얘기도 해보고 좀 이렇게 배워보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물론 디테일을 다 이제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그래서 리포트에 뭐 뜨는 거랑 이걸 플래그인으로 맞는 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볼 건데 저희가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긴 합니다. 네, 여기에 그냥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스킬에 가 볼게요. 제가 이미 있는 스킬일 겁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였나? 토큰. 네, improve token efficiency 이거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 텐데 이 실행을 하는 와중에 이게 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큰 파일 열어달라고 하고 동시에 이걸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바로 열었죠. 그리고 이제 이 improve token efficiency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미 시작을 했고 이게 끝나는 동안에 저희가 이걸 보면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improve token efficiency라는 스킬인데 클로드 코드 세션에 그런 JSON L 로그를 파싱을 해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클로드 코드 세션 막 이렇게 점점 쌓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거의 한 10,000개 정도 쌓였을 것 같은데 회사까지 다 합치면 그 로그를 파싱을 합니다. 그래서 토큰이랑 컨텍스트 효율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대시보드랑 절감안을 생성하는 스킬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레포의 클로드 코드 사용 패턴 비용 효율을 알고 싶어 하거나 어떻게 줄일지 문의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단일 세션이 아니라 여러 세션 전체에 대한 죄송합니다. 좀 크게 할게요. 여러 세션 전체에 대한 집계나 점수화나 시각화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클로드 코드가 여기에 이제 세션 로그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읽어볼 수 있는데 이 세션 로그를 남기면 이 레퍼 단위로 토큰 사용이랑 뭐 캐시 효율이랑 비용이랑 점수를 집계를 하고 HTML 대시보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왜 이걸 파싱을 하냐? 엔트로픽 CLI가 세션당 이 유시지를 기록을 해둡니다. 여기에 뭐 다 있어요. 인풋 토큰도 있고 아웃풋 토큰도 있고 캐시 크리에이션 인풋 토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JSON-L 세션 로그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열어달라고. 그리고 대상 레포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명시를 했으면 그걸 쓰고 아니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SDD, Spec Driven Development를 여기서 돌렸잖아요. 그거를 아마 기준으로 리포트를 작성해 줬을 거예요. 근데 세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잘 나왔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 한번 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션 분석을 실행하는데 여기가 이제 키죠. 키포인트죠. 이거를 이제 이 스크립트를 돌립니다. 자, 그럼 이 스크립트가 핵심이죠. 이 analyze session이라는 스크립트인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거를 돌려서 session analysis JSON이라는 데에 이제 아웃풋 형태로 이렇게 생성을 한다. 해 가지고 스크립트가 세션별로 다음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input 토큰, cache create, cache miss 토큰이죠. 캐시 리드, 아웃풋 토큰, 캐시 힛 레이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낮으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redundant reads, to use counter, cost USD 해가지고 점수화를 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 루브릭이 핵심이에요. 항상 저희가 AI로 리코드 베이스 할 때도 점수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냐 이것도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네. 토큰 에피션시를 하는 건데 모델이나 하네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캐시 유틸라이제이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캐시를 몇 번을 강조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40%나 가중치가 들어갑니다. 이 만점을 받으려면 40점 만점인데 캐시 리드랑 토탈 인풋의 이 레이시오가 8.0.85 이상이 만점이에요. 그래 가지고 캐시 재사용률이 높을수록 매 턴에 토큰 재전송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 덴시티 해 가지고 이 아웃풋이 토탈 인풋에 비해서 너무너무 이게 낮으면 읽기만 많고 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읽기만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웃풋 덴시티가 낮다. 그리고 read redundancy 이거는 반대로 이제 너무 똑같은 파일을 여러 번 읽는다. 그러면 이제 감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칼토그래피 저희가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 지도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tool economy라고 해 가지고 이제 출력 1K 토큰당의 이 툴 호출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툴 호출이 많아 버리면 이게 2에서 10 사이가 건강한 범위고 20은 탐색이 너무 이 탐색에 너무 돈을 많이 쓴다. 너무 토큰을 많이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탐색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준다. 네. 그게 결국에는 이 스킬이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션 제이슨에다가 세션 로그 열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열 수는 없나 본데 일단 네, 일단 유저 어시스턴트 어태치먼트 해 가지고 네, 세션 로그도 이게 네, 여기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파일 따라서 들어가면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세션 로그가 항상 저장이 된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거 세션 로그 다 읽어 가지고 이제 어떤 회사든 이걸 이제 읽어야겠죠. 이걸 읽는 회사랑 안 읽는 회사랑 차원이 다르니까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네, 이거 읽어서 최적화해야 되고 또 세션별로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클로드 코드를 임프루브 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해야겠죠. 자, 그럼 애널라이즈 세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애널라이즈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그냥 스크립트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각 그 루브릭별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stats 같은 거 맨 처음에 다 받아보고 그냥 간단하게 클로드 코드한테 부탁해 보겠습니다. 클로드 코드야, 이거 분석해 줘. 네, 항상 클로드 코드를 잘 활용해야 된다. 클로드 코드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의 그 생산성 차이는 정말 더더욱 커질 겁니다. 그래서 analyze session 스크립트를 읽고 이제 분석을 하죠. 참고로 이미 대시보드는 생성이 돼서 지금 HTML 파일이 웹 브라우저에 띄워져 있는 상태니까 이 analyze session에 대한 것만 읽고 바로 넘어가서 HTML 대시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nalyze 그 세션 이렇게 분석을 해 줬는데 일단 한 줄 요약 이거를 JSON log를 전수 파싱해서 usage 필드에서 토큰을 뽑아서 모델별 단가로 먼저 비용을 환산을 하고 네 가지 축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네 가지 축 0점에서 100점 점수를 매겨서 JSON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세션별 파싱을 하고 이렇게 파생 지표 점수화해서 비용 계산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넣어서 계산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스킬도 완성 스킬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써 보시고 뭔가 가중치는 '난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면 바꿔도 되고, 뭔가 '새로운 걸 추가하고 싶다. 이거를 빼고 싶다.'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HTML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쿼드 코드 세션 효율 리포트라고 해서 작성이 이제 된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저희 리포지토리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활성 세션 31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적 비용은 347불, 세션당 평균 11불. 되게 많이 나왔네요. 캐시 적중률 좋네요. 89%라고 하고, 출력 토큰, 도구 호출 수, 세션당 평균 13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평균 종합 점수 해서 90점.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게 거의 작업을 안 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런 거고, 작업을 많이 한 프로젝트는 아마 점점 이게 내려갈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캐시 쓰기랑 읽기, 캐시 읽기, 그리고 출력, 캐시 미스. 캐시 미스가 많으면 안 좋습니다. 네, 꽤 일반적으로 적고, 이렇게 세션별 비용 하나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스펙트럼 디벨롭먼트 돌린 그 세션인 것 같아요. 100불 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54불 들어간 거 있고 해서 점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등급 A 플러스 세션 21개, 그리고 B 플러스 세션이 3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캐시 활용도 되게 좋고, 이렇게 90점, 95점, 그리고 74점. 이게 좋은 점수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서 비용 상위 세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 비용 절감한 개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100번 리포트 들여다봐도 소용없습니다.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캐시 TTL 5분, 단기 세션 즉시 감소, 이게 안 돼 있나요?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MD에 200K 토큰 초과 시에 컴팩트해라. 이 컴팩트를 더 빨리 하라는 뜻이죠. 200K 토큰이면 거의 20% 됐을 때 하라는 말인데, 그리고 소넷을 기본으로 해라. 오프스를 너무 많이 써서 비싸다라는 뜻인 것 같고, 이미지 업로드 후에 즉시 컴팩트를 해라. 이미지가 꽤 그 토큰을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grab, glob 우선 탐색 규율을 넣어줘라. 이것도 클라우드 MD에 넣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본인 지금 코드베이스에 한번 돌려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보시고, 또 어떻게 내가 개선할 수 있는지, 혹은 이 스킬이 뭔가 부족하다, 이 스킬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또 스킬을 깎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한번 봐봤는데, 결국에는 적용을 해야 된다.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 스킬 다 소용없습니다. 이 스킬 돌려서 자동화 시켜 가지고 적용하는 것까지 만들어주면 최고겠죠. 그거를 이제 숙제로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짚고 넘어갈 건데, 이 코스트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시보드랑 코스트 게이트는 조금 다르다. 대시보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저희가 쓴 세션의 비용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희가 세션에서 1000불 이미 썼으면 사실 크게 이미 그 1000불은 지나간 거다. 그래서 이 뒤에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후에 쓰는 거고, 게이트는 그럼 뭐냐? 사전, 프리벤션,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있으면 좋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도 이 두 개를 다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 초과 직전에 시도를 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세션 단위의 게이트가 있으면 한 세션이 일정 토큰을 넘으면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훅 같은 걸로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저희 서제스션에서도 봤듯이 200K를 넘어가면 오토 컴팩트를 하도록 클라우드 MD에 명시를 해라 라든지,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세션이 일정 토큰을 넘으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세션 스타트 훅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번 세션 비용이 초과됐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PR 단위, 어떤 PR을 한 PR을 만드는데 들어간 누적 세션 비용이 임계를 넘으면 PR에 이렇게 레이블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PR 생성을 했는데,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20불을 넘었다. 그러면 뭔가 그냥 라벨을 부착을 해서 그걸 나중에 또 그 라벨이 부착된 PR들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옵티마이즈를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항상 실시간 최적화, 그리고 사전 최적화 할 수 있으면 좋다. 훅으로 이렇게
누적 토큰을 추적을 하고 또 임계점을 넘으면 이렇게 또 강제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팀 플러그인에 적용을 할 수 있다. 네,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이 섹션에서 이제 토큰 에피션시 그 스킬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죠. 그리고 코스트 게이트 정책에 대해서 그 어떤 훅을 또 저희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예시들을 한번 다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러그인에 한번 애드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 팀의 플러그인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게 이번 섹션의 목적입니다. 이 챕터의 목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 API 토큰 청구서를 깎는 가장 빠른 길은 저희가 사실 아껴서는 한계가 있죠. 이 공유 자산을 팀 레벨로 박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팀 모두가 이 캐시 최적화가 되고 이 토큰 에피션시가 되고 그래서 이 팀에 어떻게 보면 효율을 올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부서에 더 나아가서 회사의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자."라는 구호는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강제할 수 있는 훅이나 그런 사후의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다음 섹션은 이제 코드 리뷰 AI를 사용해서 어떻게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